465번. 명작이 독특한 것 같긴 하죠. y제곱 마이너스 4x는 2를 만족하는 정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y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써놔서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명제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정수는 정수의 제곱이 될 수 없다. 느낌이 좀 다르죠? 처음에 볼 때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의 증명은 뭐랑 상관이 있겠어요? 정수의 분류랑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y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해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귀류법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시작하죠. 알겠죠? 예.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 x, y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y제곱은 3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정수 xy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y는 정수니까 3으로 난 나머지를 이용해서 3k라고 한번 적어볼 수 있고요. 물론 k는 정수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x는 뭐냐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정수일 수가 없죠. 이건 안 되는군. 두 번째, y를 3k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x는 뭡니까? 3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그죠? 이것도 정수가 될 수 없네요. 세 번째, y는 3k 더하기 2라고 해보죠. 이때 x는 뭐냐면 3k의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분의 2인가? 그죠? 네, 이것도 정수가 될 수 없네요. 이때 확인하고 이때 확인하고 이때 확인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정수 y에 대해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정수 y에 대해서 적당한 정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수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증명의 방향이 보일 거예요. 저 상태로 안 보일지라도. 그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나? 넘어가도? 이런 거 왜 질문하는 거야? 뭐라고 이게? 그죠? 네. 자,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한다. B지점에서 C지점까지는 절반씩 나누어 지불하고 나머지는 철수내가 지불한다. 그래요. 예.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얼마? x분의 1200이겠죠? 넓이가 1200이라고 했으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질문하는 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인 거죠. 그냥 단위 길이당 비용을 C라고 할게요. 이런 건 사실 문제 답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 막 잡아도 돼. 알겠지? 코스트라 이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X에 대한 이제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비용이. 맞아요?
여기도 x잖아. 근데 여기는 x 곱하기 c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여기는 x 곱하기 2분의 1 c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예. 철수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지금 초점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3x 곱하기 c 그리고 x분의 2400 이건 본인이 다 내야 되니까요.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c 곱하기 2분의 3x 더하기 x분의 240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냥 산술기하 쓰시면 얼마냐? 3600이니까 600이네. 예. 그래서 1200c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왜냐면 얘는 등호의 성립 조건이 궁금할 뿐이니까. 등호 언제 성립하죠? 3x의 제곱이 얼마일 때? 4800일 때요. x가 얼마일 때 그러면? 40일 때. 답을 내는데 별 상관이 없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잡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잡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왜 주저하는지 알아? 이렇게 자꾸 풀었는데 답이 아니면 짜증나니까 가서 질문해야지. 이런 주저함이에요. 그런데 질문할 때 질문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선택하는 어떤 경로든 선택을 해서 끝까지 가보신 다음에 질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안 가보고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고 질문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전히 괜찮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맨날 수학만 하고 있고 수학 괜찮게 보는 것보다 다른 것도 좀 하고 수학 적당히 했는데 수학 괜찮게 보는 게 더 훌륭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두뇌에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를 머릿속에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에요. 경험을 안 해보고 제가 하는 걸 보고 눈으로 이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간접 경험은 휘발성이 매우 큽니다. 직접 경험은 좀처럼 휘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답이 안 나오니까 하기 싫다 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역시 답이 안 나오는군 제기랄 이렇게 하더라도 끝까지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x, y 둘 다 양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분자가 분모에 비해 투머치하게 복잡한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6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4, 6, 24 4, 6, 26 아니잖아요. 그럼 그 EXY 남기면 되잖아. 고마워. 예.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분수 형태의 식이 나오면 XY가 둘 다 동시에 변할 때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XY가 동시에 변한단 말이면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한단 말이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라고 했어, 강민이? 내가 그런 말 안 했어? 사기를 치고 있네.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변하면 어떻게 바꾸려 했어, 내가 그런 말 안 했다고? 보민아 쌤이 어떻게 바꾸려 했지? 지훈아 어떻게 바꾸려 했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만 변하게. 분모 혹은 분자가 숫자가 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얼마나 나누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x, y로 나누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존나 정상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4 곱하기 y분의 x가 되는 거죠. 여긴 4가 되는 거고 여긴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가지고 뭘 쓸 수 있어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네요. 그죠? 2 곱하기 2니까 이게 4겠네요. 그럼 분모가 이때 8로 최소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값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 더하기 8일 때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25다.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값이 되겠고요.
등호는 언제? 저 둘이 같을 때니까 저 둘이 같으면 y제곱이 4x제곱 즉 y는 2x일 때 성립하죠. 등호의 성립 조건은 문제에서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항상 기계적으로 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항상 구해야 돼요. 그래놓고 숙제할 때 안 구하고 있는 데 있을 건데 대가리 칠 거야. 알았어? 항상 구해야 합니다. 네. 나는 구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내 손이 이미 구해놨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468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산술기하고 풀어서 딱히 도움도 안 되는데 자꾸 산술기하 예제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얘는 산술기하보다 이참수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산술기하 문제는 뭐 합이 상수일 때 고별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참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이참수로 처리할 수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산술기하를 막 무리하게 쓸 필요 있나? 이참수가 편하면 이참수 쓰는 거지.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참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이참수를 사용할 때 삼각형의 3변의 길이의 비를 써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지금 닮음인 직각삼각형 총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각 편의 길이의 비는 3대 4대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3K라고 하면 여기가 4K이고 여기가 5K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얼만데? AB가 6이니까 6-5K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는 얼마야, 강민아? 그냥 3분의 5 곱하기 6-5K라고 하면 안 돼요? 굳이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쓰는 게 더 확실해.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3대 4대 5를 사용해서 이걸 적었구나. 아주 확실하잖아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도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면 읽는 사람이 채점하기 더 편해요. 너가 이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실제로는 SK는 4K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6-5K잖아요. 당연히 얘랑 얘밖에 안 중요합니다. 이 이차함수의 K 절편이죠. 얼마예요? 평균은 5분의 3이죠. 당연히 그러면 K가 5분의 3일 때 최대겠죠. 꼭지점 위치니까. 그죠? 네. 최대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 집어넣으면? 감사합니다. 12 아니냐? 아니 이거 계산 존나 쉬운데 대답 안 하네. 12 거는 거야? 그죠? 네.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5분의 24 더하기 10)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이거 2배랑 이거 2배 더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계산도 안 하잖아. 왜냐 어차피 빼라잖아. 뭘 계산하고 말고 해. 그죠? 그럼 5분의 24에서 12만 추가로 빼면 되죠. 그럼 답은 5분의 14 이렇게 얻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삼각비와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죠? 이런 거 아니어도 산수기가 쓸 때 존나 많아서 굳이 이런 것까지 연습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469 이거는 아니 뭐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그 코시 슈발츠 부등식과 관련 있는 문제예요. 예, 교육과정은 벗어나지만 코시 슈발츠 부등식의 모양을 바꿔가지고 뭐 코시 엥겔 폼이라고 부르든 혹은 뭐 T2의 정리라고 부르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걸 굳이 몰라도 사실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다. 그런 걸 몰라도 문제 푸는데 딱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합시다. 어차피 그거가 좀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딱히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고, 그죠? 다만 이 식의 모양을 잘 보면 분자가 사실상 완전 정식 아니에요? 완전 정식 전개해놨잖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데? 왜 완전 정식 전개해놨지? 혹시 전개가 안 돼 있으면 나한테 풀이법을 걸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전개를 해놨을까 도대체?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인데? 그러면 문제를 다시 봐보면 3a 더하기 5b 전체 제곱이라고 사실 쓰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죠? 얘는 사실상 어디서 온 것 같냐면 여기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 어머나, 이거 그냥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될 게 9 더하기 25예요. 그 34다. 즉 모양을 바꾼 걸 별도로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바꾸면 된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바꾸면 되는데 뭐 굳이. 영준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에서 이게 사실 제곱이니까 0은 아니지. 제곱의 합이니까 0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그지? 대부분 0이 아닐 거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잖아. 바꿔도 얘 원래 형태는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이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냐면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은 제곱의 합 두 개랑 부등호 그리고 제곱근의 합의 제곱 이런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면 코시 슈발츠의 부등식을 매우 매끄럽게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제일 못 쓰는 애들이 그거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쓴 다음에 ax 더하기 by제곱 위에다 딱 써. 얘가 얘고 얘가 얘고 얘가 얘고 뭐 이러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않다면 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470번을 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6인 직육면체 건널비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그때 직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k라고 할 때 k분의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직면체 하나 그려보지 뭐.
개잘 그래요, 그죠? 네. 그렇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제시된 조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6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건널비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대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걸 시험에서 틀리거든요. 강민아, 내가 왜 틀린다고 그랬지? 전 안 틀렸는데요. 뭐 이럴 거야? 왜 틀리게? 절대부등식 선생님 몇 개라고 했어? 몇 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엄청 많아요. 절대부등 엄청 많은데 절대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면 니네 머릿속에는 산술기하고 코시시발수 두 개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게 문제라고 했잖아. 하나만 더 추가를 했지. 그게 누구예요? 이거 절대부등식이랬지. 혹은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랬죠. 똑같은 식입니다. 문제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절대부등식인 이유는 왼쪽으로 다 당겨가지고 완전제곱 3개로 만들면 0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 금방 증명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걸 기억을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야. 그래 보이지 않냐? 여기가 36이라는데?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36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것의 등호 성립 조건은 완전제곱이 다 0이 될 때니까 A는 B는 C일 때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는 C는 2 루트 3이어야 되죠. 제곱해서 3배 한 개 36이어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몇 배? 4배. 그러니까 K는 24 루트 3입니다. 그래서 K분의 M은 얼마냐? 루트 3이죠. 근데 생각이 정확하죠? 이 문제를 틀린다면 절대부등식이 2개라고 생각하니까 틀리는 겁니다. 절대부등식이, 물론 절대부등식은 교육과정 뭐 여기까지 하면 존나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절대부등식을 감안해보면 산술기하, 코시시벌,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존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잊으면 틀립니다. 기억나면 뭐 10초 컷인데 잊으면 점수를 잃습니다. 되게 크죠? 네. 그냥 잊지 않으면 됩니다. 얘가 절대부등식이고 문제 풀 때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난이도 알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기억이 안 났을 때 보면 틀립니다. 471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건 겁나 쉽죠? 자, 이걸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쓰셔야죠. 은수, 그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연결해서 3개의 삼각형을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 더하기 얘 넓이는 전체 넓이잖아요. 근데 얘 넓이가 뭔데? 4 곱하기 A잖아. 얘 넓이가 뭔데? 3 곱하기 B죠. 2분을 할 거니까. 얘 넓이 뭔데? 5 곱하기 C죠. 이거 3개를 넣으면 전체 넓이는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인 24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존나 자주 나오는 소재라서 그냥 보자마자 4a 더하기 3b 더하기 50이 24구나. 어디에서? 넓이 관계에서. 시험 잘 보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건 순식간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순식간에 못 쓰는데 시험을 어떻게 잘 봐?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얘랑 엮어서 무엇이다? 코시시발의 부등식이다 라는 게 보입니다. 다음과 같겠죠? 좌표가 24고요. 얼마냐 저거는? 12의 제곱이냐? 맞아? 아니냐고. 그러면 6 남나? 약분하면? 어려운 거 물어보냐? 내가 답이고요. 강민. 왜 웃어? 등원지 성립해. 그렇죠. 이럴 때 성립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2번.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고? 이런 젠장을. 472번. A 더하기 B는 2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는 B가 2-A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은 A 더하기 3분의 1 여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저 분자를 A-2로 바꿀 수 있거든? 그지 않니? 2A 더하기 12분의 A-2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등장하지? 감사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봄이나 뭐가 등장해? 네? 제가 동그라미 붙여놨잖아요. 뭐가 등장해요? 분수요? 그냥 분수 말고 가분수가 등장하죠. 가분수식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분수식. 친구들 가분수식이요. 가분수나 가분수식의 가짜는 무슨 가짜입니까? 아름다울 가짜냐? 아름다운 분수식이야.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저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거짓 분수라는 얘기죠. 저 거짓된 분수를 참된 분수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라면은 진라면, 분수는 진분수.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변경을 시도합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뽑을 수 있죠? 그리고 A 더하기 6분의 4 이렇게 분해되는 것 같습니다. 맞니 친구들? 맞냐고? 분모 분자를 2로 나눠가지고 그냥 정리한 겁니다. 통분해보면 원래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통분해보면 원래 거 나오잖아. 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밑에 걸 막 모양을 만들어서 막 더하고 빼고 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얘 먼저 쓴 다음에 통분해서 얘가 되려면 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2분의 1
그리고 a 더하기 3하고 a 더하기 3분의 1, a 더하기 6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하지가 않네. 뭐지 왜 했을까? 딱히 그냥 아무렇게 하나 연산해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몰라, 내 이렇게 하고 싶었나 보지. 식이 원래 식하고 똑같잖아, 맞지?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통분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9a 더하기 18분의 3a하고 더하기 6이니까 3 곱하기 a 더하기 2가 되거든요. 이제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죠. 이건 지금 진분수야. 다시 분해할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변하게 바꿔줍니다. 여긴 3이 되고 a 더하기 2로 나눌 거예요. 이건 중간 계산 좀 써드릴게요. a 더하기 2로 나눌 거니까 a 더하기 2라고 하면 a 제곱 9a 나와야 되니까 이 7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4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뭐야, 아직 같구나. 그냥 a 더하기 7이죠. a 더하기 2로 나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없어지잖아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얘를 쓸 때 a 더하기 7, 그러니까 전체 약분되는 건 아니니까 저 항이 약분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워놓을게요. 오해를 불러일 여지가 있어서. a 더하기 7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이 a 더하기 7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a 더하기 2라고 쓰고 이렇게 5를 분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야 산술계를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의미한 투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럼 분모의 최소값이 9니까 분자의 최대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6분의 1이 됩니다. 이가 답이고, 등호의 성립조건은 언제입니까? a가 0일 때 그래서 가분수식을 만나면 반드시 진분수식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가분 상태 풀지 마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5시간 남았네.